네, 내년이면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 살리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늘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앞서 보셨듯이 발표했는데 최근의 경제 부진을 놓고는 글로벌 경기 침체나 생산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일기 경제팀 불협 화음 등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국민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공식 취임하신 지 일주일 딱 지나셨는데 오늘도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하셨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이 좀 긴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좀 짧으셨어요? 저한테는 네. 굉장히 긴 시간이면서도 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었지만은 작업 발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갔다. 네, 좀 가벼운 질문 먼저 드렸고요. 네. 오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가 뭐 리포트로 기자들이 보도를 했지만 분위기 참석하셨던 당사자로서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회의 분위기도 좀 엄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 간의 토론이 굉장히 진지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진지했다.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만큼 네. 회의 분위기도 진지했다. 자, 일단 수치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내년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네. 2.6에서 2.7. 이 정도 수치는 아마 올해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6 내지 2.7%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한 수치입니다만은 이 수치에는 정부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네. 정책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 있고 나서 마침 한경연에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2.4%.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 내지 2.7%에는 네. 일반적으로 그 경제에서 전망할 수 있는 수치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같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네. 그런 정도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OECD라든가 IMF에서는 네. 우리 경제를 2.7% 정도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와 같이 낮은 수치와 높은 수치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데에다가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합해져서 전망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4대 축이 있고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16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에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네. 저희가 경제 활력 제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그다음에 포용성 강화, 그리고 미래 대비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축에다가 네. 경제 정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꼭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16개의 중점 과제들을 같이 제시했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민간 투자에 상당히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그리고 6조 4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 투자가 네. 한꺼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에 물꼬를 트도록 여기에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4대 축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적인 표현이 빠져서 그런지 이 경제 활력 제고에 이제 이번 정책의 방점이 찍혔는데 소득 주도 성장에서 좀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을 드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말인 것 같고 어떻게 뭐 예, 말씀하실까요?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네. 3개의 축이 다 같이 아주 귀중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네. 요 3개의 경제축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3개 축이 제대로 같이 작동이 되지만 그중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먼저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저는 우선순위를 뒀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네. 소득주도 성장도
정부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은 비중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이 경제 활력 제고라는 어떤 가치에 넣었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영향을 모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문제, 사실 고용 한파다, 뭐 좀 극단적으로는 일자리 재난이다, 뭐 이런 상황, 좀 네.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만 명 정도 늘려서 내년에는 15만 명으로 좀 늘리겠다 이렇게 예. 목표치를 잡으셨는데 요 숫자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예, 금년도에 저희가 아마 취업자 증감수가 평균적으로 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또 부분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같이 감안해서 내년에는 15만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의 일자리지만 또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일자리 그런 것들은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된 숫자가 15만 명이고 정부로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이 15만 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정부 예산으로 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좀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좀 우려가 없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일자리가 일단 민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탄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주요 목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민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자리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자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부 일자리도 같이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경제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이거를 이제 그 내정자 시절부터 네.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9%가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 인상 여파를 좀 줄일 수 있는 쉽게 말해 연착륙 방안들도 좀 이번에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10.9%의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이런 흡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착륙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로서는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 8천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EITC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보다 3배가 늘어난 4조 9천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 이와 같은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2월까지 네. 이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청년들 목소리도 좀 담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 고용부가 받아들여서 그를 고시하면은 확정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의견이 좀 반영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시장의 수용성이라든가 네. 기업주의 지불 능력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그 개편 쉽게 말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네.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로 이원화해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네. 합리적으로 올려야 될 최저임금의 범위를 제시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내에서 최적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걸로 이런 이원화 방식이 있는데 네. 이 이원화 방식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시작하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 과정에서 제시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주 52시간 등 이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이제 탄력 근로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장시간 근로하는 나라임을 감안해 볼 때 네.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돼 가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네. 몇 가지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에 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요. 네.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6개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3개월인데 그래서 정부도 저도 뭐 후보자 가장 때 여러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예.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려야 되겠다는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지금 경사노위에서 네. 어느 정도로 넓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보건대는 가장 현실적으로 수용도가 높은 것이 지금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넓히면 어떨까 하는 예. 생각인데요. 일각에서 1년까지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사노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는 이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 절차까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경사노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입법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아무래도 경사노위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체에서 네. 공감대를 이룬 상황을 갖고 법을 개정하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절차를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또 국회 내에서 조금 더 속도감을 더 부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국회에서 먼저 속도를 내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경제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장의 애로를 예. 더 빨리 해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쭉 듣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부총리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게 내정자 시절에 뭐 시절이라고 해봐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6411번 버스도 타셨잖아요. 네, 저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설정할 때 이 목소리를 좀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다음 질문이 마침 이제 서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네. 4시에 출발하는 6411 버스를 네. tas는데요. 집에서는 3시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일터로 가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 버스를 꼭 타야만 되는 그런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까지 정부가 한 4-5차례 걸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왔던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하는데 일단 뭐 질문 드릴 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공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끝으로 1기 경제팀 때문에 아무래도 불협화한 부분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2기 경제팀 뭐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좀 소통 부분에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소통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경제팀입니다. 경제팀이 완팀이 되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제팀이 단합된 하나의 팀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중에서 우려가 청와대 정책실장 또는 수석과의 예. 경제팀 간의 조율 관계인데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3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저와 정책실장이 매주 금요일 날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 및 수석팀이 같이 정기적으로 비공식 조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네. 일단 합의가 모아진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대외적으로 통일된 발언을 하도록 그래서 완보이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님께 네. 경제부총리가 격주로 경제현안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흔쾌히 수용하셔서 수락해 주셔서 앞으로 2주 간격으로 대통령께 네. 경제현안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격주로 만나는 것과 또 수석과 금요일마다 만나는 건 겹치는 건 아니고 별도의 그렇습니다. 일정인가요? 예, 다중적인 소통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점심에 만나시나요? 저녁에 네, 만나시나요? 점심 때 만나는 점심 때. 네, 알겠습니다. 경제 활력이라는 게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